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 순간 저는 청계천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밤 11시. 런던이었다면 절대, 정말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혼자서 여자가 도심 한복판을 조깅하고 있었으니까요. 나 이제 어떡하죠?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정확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런던으로 돌아가기 싫은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예요. 빅벤, 타워 브릿지, 템즈강. 관광객들은 런던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진 도시다라고 말하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런던이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로, 그건 완전히 거짓이었어요. 저는 런던 동부 이스트엔드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관광객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에요. 빅벤이나 버킹엄 궁전 같은 화려한 건물들과는 너무너무 달랐죠. 우리 동네는 정말 위험했어요.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해지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처음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요. 제가 1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해가 오후 4시만 돼도 지는 런던의 겨울이었죠. 학교에서 늦게 끝나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반은 고장 나 있었어요. 깜빡거리거나 아예 안 켜져 있었죠. 그때 저 앞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여자분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았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엄청나게 떨렸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999 영국 긴급전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비명 소리가 들려요. 전화를 받은 경찰이 물었어요. 위치가 어디죠? 이스트엔드 스트리트예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요? 지금 출동 가능한 순찰차가 없어요.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2시간이요. 지금 누군가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다른 중요 사건들이 먼저라서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충격이었죠. 경찰이 오지 않는다고요? 영국이 선진국 아니었나요? 결국 저는 그냥 도망쳤어요. 집까지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울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어요. 그 여자분은 가방을 빼앗겼대요. 칼로 위협당했다고 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인은 사라진 뒤였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런던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요. 영국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요. 적어도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요. 해가 지면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특히 여자는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혼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조깅. 상상도 못했죠. 밤에 조깅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CCTV가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대부분 고장 나 있었죠. 범죄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밤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를 배회했어요. 비틀거리면서 중얼거렸죠. 가끔은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저는 그들을 보면 길을 돌아갔습니다. 멀리 돌아가더라도요. 지하철은 더 끔찍했어요. 런던 지하철, 튜브라고 부르죠. 관광객들은 와, 역사적인 지하철이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말, 진짜로,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역 안에는 오줌 냄새가 진동했어요. 노숙자들이 계단 구석에서 자고 있었죠. 쥐들이 선로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큰 쥐들이었어요. 고양이만 한 놈들도 있었죠. 객차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좌석에는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얼룩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죠. 맥주 캔,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밤 10시만 넘으면 지하철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득실거렸어요.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토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객차 구석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눈만 마주쳐도 시비가 붙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 옆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뭘 봐, 뭘 봐.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 거였죠. 아마 마약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다른 열차를 탔죠. 이게 런던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빅벤이나 타워브리지 근처는 화려하죠.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경찰도 많고 CCTV도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정말 끔찍했어요. 영국에는 NHS라는 국가 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무료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진짜로, 그건 헛소리였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먼저 GP1단위를 예약해야 해요. 그런데 예약이 언제 잡히는지 아세요? 3주 뒤에요. 빠르면요. 보통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죠. 감기 걸려서 병원 가려고 하면 한 달 뒤에 예약이 잡혀요. 그때쯤이면 이미 나았죠. 아니면 더 악화됐거나요. 응급실은 더 심각했어요. 정말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시간, 6시간은 기본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갔는데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8시간이요. 그동안 피가 계속 났어요. 너무 아팠죠. 하지만 간호사는 더 급한 환자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치과는 아예 포기했어요. NHS 치과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립치과에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었죠. 충치 하나 때우는데 200파운드 약 35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가 아파도 그냥 참았어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죠. 정말 너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음식도 문제였어요. 영국 음식은 정말 맛없기로 유명하잖아요. 피쉬앤칩스. 그게 거의 전부예요. 매일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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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긴 생선.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찬 같은 건 없었죠. 메인 요리 하나만 나왔어요. 그것도 비쌌고요. 10파운드 약 17,000원은 기본이었죠. 그리고 맛도 없었어요. 정말 너무 맛없었습니다. 집에서 요리해 먹으려고 해도 재료값이 비쌌어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야채 하나, 고기 조금 사면 벌써 20파운드가 넘었죠. 저는 정말 런던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불안하고, 위험하고, 불편했죠. 이게 선진국 맞나?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카페에 한국인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항상 웃으면서 주문하셨죠. Thank you를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한국 관심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K-pop 정도? BTS는 들어봤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데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당신 같은 분이 오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인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분이 다음에 오셨을 때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과자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가져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처음 보는 손님이 저에게 선물을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팁도 안 주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그 과자를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웠죠. 영국 과자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유튜브로 한국 영상을 찾아봤죠.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거리 영상을 봤는데 밤 11시, 12시인데도 여자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이게 진짜야? 합성 아니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지하철 영상도 봤어요. 깨끗한 거예요.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죠. 좌석도 깔끔했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노숙자도 쥐도 오줌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런던 튜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교도 안 됐죠. 공항 영상도 봤어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좋아 보였죠. 음식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식당에서 주문하면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반찬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김치, 나물, 계란찜. 그리고 그게 공짜래요. 무료 리필까지 된다고요. 이게 진짜야? 정말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돈 받는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좋은 곳일까? 영상이 과장된 거 아닐까? 하지만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백 개, 수천 개였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올린 영상들이었어요. 다들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한국은 정말 편리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보자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한국. 갑자기 왜? 가보고 싶어요. 정말 좋은 나라 같아요. 아빠는 걱정하셨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나 알아? 너무 멀잖아. 그리고 거기 말도 안 통하잖아. 영어 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정말 가보고 싶어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짧게 여행만 다녀오라고 하셨죠. 저는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샀어요. 정말 떨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처음 가는 나라였으니까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의아했어요. 한국, 거기 왜 가? 일본 가지 그래? 한국 좋다던데. 거기 북한이랑 붙어 있잖아. 위험하지 않아? 남한은 안전하대. 그래도 중국 근처잖아. 나라면 안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2023년 6월이었어요.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 시간이 11시간이었어요. 정말 길었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에 잠도 잘 안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와, 정말, 진짜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공항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천장이 높고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어요. 거울 같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낡고 어두웠어요. 바닥도 더러웠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어요.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항 같았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없었죠. 모두 조용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수술실보다 깨끗한 것 같았어요. 휴지도 충분했고, 비누도 있었고, 심지어 비데까지 있었죠. 런던 공항 화장실은 냄새나고, 휴지도 자주 떨어지고, 바닥도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영상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한국은 정말 이런 곳이구나. 공항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탔어요. 공항철도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역도 깨끗했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죠. 벽도 깨끗했고, 조명도 밝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CCTV가 엄청 많았어요. 곳곳에 있었죠. 아, 그래서 안전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스크린도어가 열리면서요. 런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는 안전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이 깨끗했어요. 얼룩도 없고
찢어진 데도 없었죠. 에어컨도 잘 돌아갔고 무료 와이파이도 됐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이게 지하철이야? 싶었죠. 런던 튜브는 더럽고 냄새나고 뜨겁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도 안 됐어요. 숙소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봤어요. 밤이었지만 거리가 환했어요. 가로등이 다 켜져 있었고 네온사인도 화려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심지어 혼자 다니는 여자들도 있었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죠. 피곤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신기해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는 사람, 치킨집에서 나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정말, 이게 진짜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러 근처 식당에 갔어요. 한정식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뉴를 보니 아침 정식 8,000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영국 돈으로 약 5파운드. 저렴했어요. 주문을 했죠.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뭐지? 밥, 국, 그리고 반찬이 10가지나 나왔어요. 김치, 나물, 계란찜, 생선구이, 두부조림. 이게 다 8,000원이에요? 직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반찬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리필도 돼요? 네, 무료예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런던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돈 받는데 여기서는 반찬을 공짜로 리필해 준다고요? 음식을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집밥 같았죠. 따뜻하고 정성스럽고 영양가 있었어요. 영국 음식은 기름지고 짜고 맛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잘 먹었어요? 또 오세요. 정말 따뜻한 미소셨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명동도 가고 광화문도 가고 홍대도 갔죠. 어디를 가도 깨끗했어요. 거리에 쓰레기가 별로 없었죠. 런던은 쓰레기가 거리에 널려 있는데 서울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휴대폰 번역기를 쓰면서 길을 알려주셨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해서 가요. 런던에서는 길을 물어보면 대부분 무시당했어요. 바쁘다고,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저는 청계천이라는 곳에 갔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청계천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심 한복판에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명도 예뻤고 다리도 멋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요. 가족들, 연인들, 심지어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때 한 여자분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조깅하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이어폰을 끼고 가볍게 뛰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분을 계속 봤어요. 저 사람, 무섭지 않은 걸까? 하지만 그분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뛰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여자가 밤에 혼자 조깅할 수 있는 나라구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런던에서는 평생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저도 뛰어보고 싶었어요. 밤에, 혼자서, 아무 두려움 없이요. 다음 날, 저는 운동복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런던에서의 기억 때문에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됐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여기는 안전하다는 거려. CCTV가 곳곳에 있었어요. 가로등도 다 켜져 있었고요. 사람들도 많았죠. 저는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개울물 소리가 들렸죠. 조명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유를요. 런던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자유였어요. 밤에 밖을 걸어 다닐 자유. 두려움 없이 운동할 자유. 저는 계속 뛰었어요. 30분, 1시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운동하시네요. 좋아요. 좋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런던에서 밤에 혼자 뛰고 있었다면 아마 누군가 경찰을 불렀을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뛰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의 2주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청계천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뛰고 싶었어요. 밤 11시였어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뛰었죠. 그때 제 옆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 저는 깜짝 놀라서 멈춰 섰어요. 런던에서의 본능 때문에요. 돌아보니 중국인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관광객 같았죠. 한 명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여자가 밤에 혼자 뛰어? 여기 위험하지 않아? 다른 한 명이 거들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 치안이 좋을 리 없지. 우리 중국이 훨씬 안전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경험한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세요? 안전. 하하, 웃기네. 작은 나라가 뭐가 안전해. 우리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야. 경찰도 훨씬 많고. 인구가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한국은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게 진짜야? 믿을 수 없는데? 진짜예요. 제가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은 밤에 절대 혼자 못 다녀요. 특히 여자는요. 하지만 여기서는 할머니들도 밤에 혼자 다니세요.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한국도 범죄 많아.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CCTV 보이세요? 저기.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돌아요. 제가 2주 동안 여기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무서운 적 없었어요. 런던에서는 매일 무서웠는데 말이에요. CCTV가 뭐 대단해? 우리 중국도 많은데. 많기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요. 경찰도 빨리 와요. 제가 영국에서는 경찰 부르면 2시간 기다려야 했어요. 여기서는 10분이면 와요. 그들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에요. 인구는 적어도 1인당 GDP는 중국보다 훨씬 높아요. 삼성, LG, 현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한국 거예요. 그건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한국에서 느낀 건 이 나라가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치안, 의료, 교통, 음식, 모든 게 시민을 위해 만들어져 있어요. 중국은 어떤가요? 인구는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나요? 그들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반박은 못했죠. 저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그들이 뭐라고 중국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시원했습니다. 사이다 같았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해줬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런던에 도착하니 모든 게 다시 불편해졌어요. 공항은 낡았고 지하철은 더러웠고 거리는 위험했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뭐, 갑자기 왜? 한국이 정말 좋았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런던보다 훨씬 살기 좋았어요. 아빠가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거긴 내 나라가 아니잖아. 언어도 다르고, 배우면 돼요. 한국어 배우고, 일자리 구하고, 정말 가고 싶어요. 결국 부모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 후 1년 동안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인 친구도 사귀었죠. 그리고 2024년,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한국어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영어 강사로요. 지금은 서울 종로구에서 살고 있어요. 원룸이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밤, 저는 청계천에서 조깅해요. 혼자서요. 아무 두려움 없이요. 런던에서는 평생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가끔 친구들이 영국에서 연락해요. 에밀리, 언제 돌아와? 보고 싶어. 저는 대답해요. 미안. 나 여기서 살 거야. 한국이 내 집이야. 정말. 그렇게 좋아? 응. 정말 좋아. 너희도 한번 와봐. 인생이 바뀔걸? 어떤 친구는 비웃기도 해요. 한국. 거기 작은 나라잖아. 영국이 훨씬 낫지. 저는 그냥 웃어요. 안 와본 사람은 모를 테니까요. 작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갑자기요. 저는 깜짝 놀라서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한 아저씨가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다른 분은 AED를 가져왔고요. 구급차는 정말 빨리 왔어요. 5분도 안 돼서요.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나중에 들으니 살아나셨대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그렇게 빨리 움직이다니요. 런던이었다면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구나. 지금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귀화도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며칠 전에는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서양인 2명이 앉았어요. 미국인 같았어요. 한 명이 말하더라고요. 한국 별로야. 너무 작고 할 것도 없어. 나는 일본이 훨씬 좋던데. 다른 한 명이 동의했어요. 맞아. 일본이 진짜 선진국이지. 한국은 그냥 그래.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가가서 말했죠. 실례지만 한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3일? 3일 계셨으면서 한국을 평가하세요? 뭐, 3일이면 충분하지. 다 비슷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넘었고요. 제가 영국과 한국을 비교해 드릴까요? 그들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영국은 치안이 엉망이에요. 밤에 혼자 못 다녀요. 하지만 한국은 밤 12시에도 여자 혼자 조깅해요. 그건 영국 지하철은 더럽고 낡았어요. 쥐가 뛰어다니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시에 와요. 와이파이도 공짜고요. 영국 병원은 예약이 한 달씩 걸려요. 응급실도 8시간 기다려요. 한국은 당일 진료 가능하고 의료비도 훨씬 저렴해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일 여행하고 나라를 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사이다였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저녁에는 안전한 거리를 걸어요. 주말에는 청계천에서 조깅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죠.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저렴하게 치료받고요. 이 모든 게 런던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가끔 부모님이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대답해요. 엄마, 미안해.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는 슬퍼하시지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면 됐어. 건강하게 잘 지내.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으니까요. 런던의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외국에서 온 저는 정말 잘 알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요. 제발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계에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 한국 국적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한국어도 더 잘하고, 한국 문화도 더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 와봐. 진짜 좋아. 인생이 바뀔걸?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으니까요. 런던의 불안하고 위험한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밤에 혼자 조깅할 수 있는 이 자유, 깨끗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이 편리함, 저렴하게 병원 갈 수 있는 이 안심감.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제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